제가 설명드릴 차량은 BMW 세단 시리즈의 맏형이자 플래그십 모델 7 시리즈입니다. 7 시리즈는 BMW 그룹의 모든 디자인 역량과 기술적인 역량이 함축되어 있는 집약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S클래스의 아성에 미치지 못하여서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했었던 반면 신모델이 출시된 이후부터, 그리고 작년이죠, S클래스는 역성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 7 시리즈는 연 20%에서 30% 정도의 성장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플래그십 대형 세단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MW 7 시리즈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BMW 7 시리즈의 전면부입니다. 그룹사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답게 전면부터 굉장히 웅장함과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고 시선을 끄는 것은 바로 초대형, 대형 키드니 그릴이에요. 키드니 그릴 자체가 BMW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무작정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코닉 글로우가 차량을 더 예쁘고 돋보이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은은하게 들어오는 불빛이 굉장히 멋있고 고급스럽니다. 다른 X5나 X7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빛을 뿜어주는 반면에 7 시리즈는 직접적으로 조명을 뿜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 상단부는 주간주행등, 하단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행할 때 하향등, 상향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두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스플릿 라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BMW가 왜 프리미엄 수입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독일 차량 중에서 가장 돋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지 생각을 해보면 바로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라이트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투명한 글래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크리스탈 클리어, 예쁘죠? 크리스탈 느낌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다. 하단 범퍼 부분이 굉장히 커서 웅장하고 더 우람한 느낌이 느껴지는 건 제 기분만 아닐 거예요. 자, 다음으로 키드니 그릴 중앙부로 오게 되면은 저희 이제 AR 증강현실 주행 혹은 서라운드 뷰에 활용되는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을 할 때 차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에 노출되기 때문에 혹시나 카메라나 이런 센서 부분이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BMW는 세척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웅장함,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 기함답게 기계를 뽐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BMW 7 시리즈 측면 5.4m에 자라는 7 시리즈입니다. 가장 도드라지고 돋보이는 점은 바로 이 캐릭터 라인이에요. 헤드라이트가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되어서 쭉 이어집니다. 굴곡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리어 램프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이어진다라는 것. 이 볼드한 라인이 차량을 조금 더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한다. 뭐 단적인 예로 이 캐릭터 라인 따라서 투톤 랩핑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롤스로이스도 그런 식으로 해서 투톤으로 페인팅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위에만 있으면 너무 섭섭하겠죠. 하단부 라인 자체가 일직선으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살짝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차는 앞으로 달리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라인 하나로서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스럽죠. 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뭔가 버튼이 하나 있어요. 마치 날 눌러줘 하는 듯한.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7 시리즈는 본질 자체가 VIP들 혹은 의전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 기능들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왜? 차문을 열 때 이물질이 묻어 있다라 그러면 손이 더러워지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버튼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 간편하게 버튼을 누르면 도어의 개폐가 가능하다라는 것.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별게 아닌 건 아니지만 좋아요. 앞에도 한번 열어볼까요? 자, 도어 설명까지 마쳤고 뭔가 한 가지 좀 허전한 게 안 느껴지십니까? 바로 휠이죠.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20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740i, 740d 모델에 동일한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자체도 일반 다른 여타 모델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과는 다르게 공격적이고 도발적이고 얇은 선이 강조되기보다는 투톤으로서
그리고 절제된 스포티함이 묻어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캘리퍼, 브레이크 캘리퍼. 이 큰 차가 달리는 것도 중요하죠. 심장은 달리고 멈출 때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 캘리퍼가 이 차가 언제나 급하게 혹은 급선회를 할 때 제동을 용이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M 마크는 뭐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BMW에 상징하면 전면부에 키드니 그릴도 있겠지만 바로 도어 몰딩을 쭉 따라서 크롬 라인을 따라서 오시다 보면 바로 뒤쪽에 호프마이스터 킹크라고 하는 C필러가 끝나는 부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BMW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눈여겨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BMW는 여기 뾰족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끝을 말아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BMW는 일반 차가 아니라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세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디자인적인 요소와 디테일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 측면부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BMW 7 시리즈 후면부입니다. 차량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실내도 중요하지만 뒤에 후면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차들이 내 차를 가장 많이 보는 게 후면부니까. 제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름이 뭐죠? 이용욱 과장입니다. 여기 있는 리얼 램프가 굉장히 길어요. 오히려 트렁크를 넘어서 트렁크의 중앙부까지 침범하려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차를 조금 더 슬림하게 보여준다. 왜? 리어 램프가 수직으로 너무 길어지게 되면 차가 너무 부한 느낌이 들고 스포티한 느낌이 떨어지게 되는데, 수직보다는 수평 라인의 리어 램프가 차를 조금 더 슬림하고 날렵한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 트렁크가 540리터입니다. 그러면 차 크기 대비해서 트렁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작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골프백 2개 가로로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면 굉장히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5 시리즈 리뷰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디테일들, 진짜 운전자와 드라이버를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 어디다 써? 쇼핑하시고 비싼 거, 좋은 거 사셨는데 쇼핑백 누워서 떼굴떼굴거리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쇼백 같은 거나 물건들이 이제 걸어두신 후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당연하게도 전자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시리즈의 실내입니다. 차량이 타는 순간 좀 압도된다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모든 마감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모든 실내 내장재에 정갈하게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시동부터 먼저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밟으시고 3000cc 6기통 엔진이 굉장히 좀 정숙하게 차량이 시동에 걸렸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면 계기판 12인치에 달하는 대형 전면 계기판과 14인치에 달하는 커브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쪽을 향해서 운전자가 조금 더 데이터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냥 화면만 키워놓은 것이 아니라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BMW 그룹사의 AR 반잘 주행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는 분들, 혹은 또 가운데 있는 계기판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 하면 이건 뭐야, 완전 휴대폰과 다를 바가 없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3스포크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일반 다른 모델들, 뭐 X5나 하이 모델들과는 다르게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스티어링 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버튼들도 굉장히 간결해서 조작할 때 직관성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디자인 요소, 바로 인터랙션 바입니다. 인터랙션 바 상단 부분에 또 하이글로시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고 우드 형태의 무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자, 아무것도 없는 심심한 모양보다는 조금 더 차를 고급스럽게 보여주게 해준다. 시트를 조작하는 버튼 자체도 크리스탈 형태를 띠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나요? 크리스탈 클리어. 굉장히 고급스럽다. 그리고 운전자석 좌측부터 시작이 되는 인터랙션 바 쭉 이어지거든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차가 얼마나 고급지고 어떤 사람들이 운행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리는지, 그리고 상단부에는 BMW M 스포츠 패키지, M의 상징인 3라인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뭐 지금 현행 BMW가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터치 형태, 그리고 좌측에는 다양한 위젯들을 띄우실 수도 있고요. 다만 공조기 시스템을 터치로서 조작한다는 것이 직관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해요. 하지만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각기 템플릿, 각기 명령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제스처로 내가 원하는 공조기 시스템 세팅 혹은 음악을 바꾼다라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거, 괜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하단부에는 풍향을 조절하고 성해를 제거하고 뒷유리의 열선을 켜고, 그리고 요건 뭘까요? 네, 글로우 박스 오픈입니다. 신기하죠? 닫을 때는 수동이에요. 네, 요거 잘 아시겠지만 모두들 비상 깜빡입니다. 한번 켜볼게요. 지금 이 인터랙션 바가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차량에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직관적으로 차량의 상태를 알려준다, 그런 기능도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색. 그리고 연비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에피션트 모드를 작동을 해보면, 자, 뭔가 환경 친화적, 자연 친화적으로 이런 부분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 라는 거. BMW답게 조그 셔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8.5 아이드리얼 시스템은 여기 있는 조그 셔틀로 조작을 하게 되고, 햅틱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감압식 버튼들, 그리고 볼륨 조절, 트랙 변경, 그 다음에 기어봉이 없어지고 이런 토글 형태로 기어를 변속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전자식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전반적으로 운전석에서 바라본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BMW AR 증강현실 화면이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전면부에 있는 카메라가 운전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안전하게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 내비게이션 정보도 이쪽에 다 표시가 되고, 혹여나 사물이나 앞차 혹은 사람이 있을 때도 다 인식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의전을 위한 모델답게 차량 문도 손을 쓰지 않아요. 간편하게 터치로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열리고 브레이크를 꾹 밟아주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7 시리즈는 의전을 위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운전석에서 모든 도어를 조작을 할 수가 있다. 자, 도어 및 창문, 자동 도어, 그리고 모든 도어 열기. 모든 도어가 다 열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운전석은 요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뒷좌석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얼마나 여유로운지, 공간 거주성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짚어드리는데, 7 시리즈는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으로도 한번 가서 차량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7 시리즈는 2열 시트 공간 거주성, 그리고 편의 기능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 누군가를 이전하고 누군가를 모시기 위한 용도도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앞에 매번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오른쪽 암레스트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팔을 올려놓고 간편하게 손목으로만으로도, 손가락으로만으로도 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로 도대체 뭘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 두 번째, 마사지 시트를 작동시킬 수도 있다. 세 번째, 전화를 받거나 실내 조명을 조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BMW 740i 모델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많이 해외 유튜버나 해외 짧은 토막 영상들에 보시면 BMW 7 시리즈에서 막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이러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시어터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면부에 4K 모니터 두 개가 합쳐진 8K 모니터가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터치로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언어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AR 올릴 때 손으로 올리시면 절대 안 되고, 접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접어진다. 포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온도대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허울뿐인 암레스트가 아닌 굉장히 고급스럽고 내 팔을 의탁하기 아주 편한 암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수납 공간도 제법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BMW X5 7인승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옵션인데,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트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리클라이닝 또한 암레스트에 있는 이 터치 디스플레이로 조작이 가능하다. 장거리 운행하거나 출장 갔다 왔거나 힘드실 때, 좀 쉬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하시죠? 바로 컴포트 포지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컴포트 포지션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일단 조수석이 최대한 앞으로 그리고 최대한 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부 공간을 확보해 주고요. 그리고 하단에 내 종아리를 의탁하게 해주는, 좀 릴렉스하게, 이런 식으로. 제 키가 181로 작은 편이 아닌데 지금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대형 세단을 탄다라 그러면 그냥 넓은 차를 내가 오너스카로 운전한다 라기보다는 가끔 대리기사님 오셔서 집에 귀가할 때라도 이런 컴포트 포지션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사 운전해. 자, 여기까지 BMW 7 시리즈 실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 시리즈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보통 리뷰를 할 때 많은 리뷰어분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항상 좀 편안하게 고객분들 혹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편안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회사에서 정하는 혹은 손님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정해진 단어보다는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하려고 좀 하는 편이라 좀 듣기 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다행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게 전기차도 오케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오케이, 근데 디젤과 가솔린 도대체 무슨 차이야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외관이나 뭐 기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다 6기통 3000cc 엔진 적용되어 있다. 다른 부분 딱 한 가지는 셔터 스크린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 그것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오야 BMW 엔진 좋은 거 알아. 근데 4기통 엔진 좋은 거 알아. 근데 디젤 엔진은 진동과 소음 때문에 조금 구매하기 망설여져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막간의 코너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740i 모델 시동 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대략 한 30초 정도가 흘렀고요. 마이크 보이시죠? 엔진의 진동 때문에 물이 흔들리긴 하지만 단순히 표면에 파장이 있는 정도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740D 모델이고요. 아무래도 가솔린보다 조금 더 소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봤을 때 조금 디젤 특유의 달달거리는 소리가 느껴지실 겁니다. 물컵의 물은 가솔린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왼쪽에 740D 모델과 오른쪽에 740i 모델, 엔진 커버 위에 직접적으로 물이 담긴 컵을 놓고 진동과 소음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디젤이 시끄럽고 조용하지 않다, 진동이 심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2000cc 4기통 디젤을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좀 그런 인식이 생겨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을 붙여서 엔진의 추진력을 얻는 가솔린과 긴 실린더에서 압축해서 그 열로 인해서 폭발력을 이끌어내서 운동 능력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디젤과는 메커니즘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은 가솔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디젤이라고 크게 염려하거나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7 시리즈에 관련된 차량 리뷰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도 판매하는 거지만 유튜브 촬영하고 영상 올리고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걱정하지 마시고, 사후관리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지금까지 BMW 스타필드 하남전시장 이용과장이었습니다. BMW는 이용욱.